오늘은 유기화학에서 우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우리말로는 구핵성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SM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 기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막 유기화학을 깊게 들어가고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고분자를 다루는 고분자 모디파이라든지 이런 반응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 SN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그거의 기본이 되는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반응이 고분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유기화학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편부터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이 반응은 SM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뉴클레오필릭,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결국 마이너스 차지를 띠거나 또는 론페어드 일렉트론이 있거나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전자가 약간 풍부한 놈이, 지금 서브스트레이트는 지금 알킬 할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알킬 할라이드의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C하고 X, 요거 이제 할로겐인데, 할로겐이 전기 음성도가 높으니까 전자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델타, 이쪽이 플러스 델타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뉴클레오필릭한 놈, 우리말로는 구핵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냥 내가 표현하면 전자를 밝히는 놈,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밝히는 놈이 요 플러스를 공격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근데 사실은 이 치환 반응하고 컴피티브하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요 일렉트론 푸싱이라고 하는, 우리 왜 전자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흐름을, 결국 유기화학 반응은 전자의 흐름이니까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해 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하나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은, 혹시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왜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A하고 B하고 지금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공유결합은 A가 최외곽 전자 하나, B가 최외곽 전자 하나를 내서 최외곽 전자 두 개를 서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쪽이 B가 다 가져간다 라고 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가운데 공유하고 있던 전자 두 개를 B가 가져갔으라. A 입장에서는 뭐냐면 두 개인데 둘 다 뺏겼지만, 사실 뺏긴 거는 하나만 뺏긴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는 자기 거였으니까, 하나는 원래 B의 거였으니까, A 입장에서는 둘 다 뺏긴 게 아니고 하나만 뺏겼으니까 플러스 원이고, B의 입장에서는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차지를 하나 뜬다라는 얘기가 되고, 전자의 흐름은 요 화살표로 표현한 거는 뭐야? 전자 두 개가 움직였다, 한 쌍이 움직였다 라는 뜻이라고. 오늘 표현할 땐 전부 요 화살표가 들어갈 텐데, 요 화살표가 들어가면 전자 하나가 움직인 게 아니라 전자 한 쌍이 움직인 걸로 보면 된다고. 근데 유기화학 반응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고분자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요 라디칼 생성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아. A하고 B가 하나씩 내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 각각 자기가 갖고 있던 거 하나씩 갖고 가는 거예요. 그치? 그때는 화살표가 어떻게 그어지냐면 보면 알겠지만, 영어로는 single barbed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던데, 화살표가 요게 양쪽 방향이 다
꼭지점이 양쪽 방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꼭지점이 한쪽 방향만 돼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꼭지점이 있는 거는 전자 한 개가 움직인 거고, 사실 전자 한 개가 움직인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화살표를 그을 때는 전자 한 쌍이 움직인 거로 보면 돼. 즉 A하고 B는 원래 자기 전자만 가진 거라고, 최외각 전자만.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단지 원래 자기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불안정했기 때문에 결합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이름이 뭐야? 라디칼이야. 과격분자라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놈하고도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 상태가 된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요거 얘기할 거고, 화살표가 그어졌을 때는 어떻게 전자 한 쌍이 움직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먼저 SN2 리액션, 유기화학을 들은 사람은 뭐 이 단어는 다 들었을 텐데,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 알킬 할라이드가 있을 때 할로겐 쪽이 전기 음성도가 높으니까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차지를 띠고, 뉴클레오필릭한 놈이 결국 마이너스 차지를 띠거나 전자를 강하게 놀고 있는 전자를 가진 놈이 요 가운데 C를 플러스 델타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요 전자를 갖고, 결합해 있던 전자를 갖고, 전자 한 쌍을 갖고 간 거야. 얘 X가, 할로겐이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걸 우리가 리빙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자, 요 반응을 가만히 보면은, 요 반응은 가운데 인터미디어트는 그냥 쓱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응이 되려면은 먼저 뉴클레오필릭이 먼저 공격을 해줘야 되니까 뉴클레오필릭이 스트롱 해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조건. 됐어? 그리고 이 반응은 쓱,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 과정을 쓱 거쳐가는 거니까 반응 속도는 요 두 개가 반응하는데, 인터미디어트가 만드는데 그게 이제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 되니까 결국 반응 속도는 얘하고 얘 농도에 다 비례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E가 붙는 이유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트레이트 농도 둘 다에 비례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SN2로 표현을 해준다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R, R', R 더블 프라임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가 카이랄 카본이다. 카이랄 카본일 경우에 뉴클레오필릭은 어디를 공격하냐? 그러면 리빙 그룹,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곳에 완전히 입체적으로 반대 방향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빙 그룹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반대 방향 쪽으로, 인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반대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입체 구조가 X의 반대쪽에 뉴클레오필릭한 놈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돼. 이게 SN2 반응이야. 근데 다 알다시피 SN1 반응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뒷장을 보면 지금 SN2 반응 아까 설명했던 그림이 밑에 그려져 있는데 똑같은 반응이야. 똑같은 반응인데 SN1에서는 뉴클레오필릭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요 가운데,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의 구조에서 여기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였던 놈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솔벤트의 영향을 받아서, 솔벤트는 하이폴라 솔벤트야. 하일리 폴라 솔벤트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이제 프로톤을 갖고 있는 솔벤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먼저 이렇게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가운데 있는 C가 플러스 차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플러스 차지 생긴 걸 뉴클레오필릭이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카본 주위로 4개가 달라붙는, 즉 X가 빠지고 뉴클레오필릭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아까 있던 SN2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먼저 SN1 반응은 왜 먼저 SN1이냐면 이 반응은 두 번째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뉴클레오필릭이 공격하는 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반응 속도는 뭐에 의존하냐면 얘가 요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는 걸로 솔볼리시스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게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SN1에서는 뉴클레오필릭의 농도하고는 무관하게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한 물질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SN1이 되는 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SN2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얘하고 얘의 농도에 의존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두 물질이어서 2가 된 거라고. 다시 SN1에서 제일 중요한 반응은 뭐였어? 요 솔볼리시스라고 하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 플러스 차지를 띠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벤트가 큰 역할을 하지만 이 C가 플러스를 띠기에 안정한 거는 어떤 거? 플러스를 띠기에 안정한 건 터셔리, 그러니까 알킬 체인이 3개 붙어 있는 거 2개, 1개 이런 순으로 간다고. 됐어? 그러니까 SN1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띄어야 되니까 터셔리의 경우가 가장 SN1이 일어나기 편하고 그 다음에 SN2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반대로 SN2의 반응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뉴클레오필릭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스테릭 힌드런스, 입체장애를 받는다고. 그래서 요 SN2의 경우는 거꾸로야. 요 R이 작으면 작을수록 H로 가면 갈수록 SN2 반응은 일어나기가 쉬워. 그래서 요렇게 SN1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클레오필릭의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N2에선 얘가 먼저 공격을 하려면 얘가 스트롱이어야 된다고. 그치? 중요해. 스트롱이어야 돼. 그렇지만 SN1 반응은 얘가 위크여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솔벤트는 폴라프로틱 솔벤트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단어가 프로틱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물 또는 알코올, 뭐 메탄올처럼 이렇게 H를 내놓을 수 있는 폴라한 솔벤트를 의미한다고. 그래야지 얘가 플러스를 띄기 쉽다라는 얘기야. SN2의 반응은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야. 그러니까 폴라하지만 H를 내놓지 않는 솔벤트. 뭐 대표적으로 DMSO, DMF, 뭐 THF 뭐 이런 솔벤트들이 있을 거야. 뭐 레이트는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SN2의 반응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카이랄 카본이 있다면 인버전이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근데 SN1의 반응의 경우는 일단 플러스가 생기면서 3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광학 순도는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거기 뉴클레오필릭은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가니까 라세믹화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SN2, SN1 반응은 구분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프로덕트는 똑같은 프로덕트가 생겨. 그렇지만 반응 조건 그 다음에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이건 뭐 알킬 할라이드의 경우, 알킬 할라이드의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시아리의 경우는 거의 SN1만 일어난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또는 그냥 메칠 할라이드 같이 아주 구조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SN1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의 경우는 어느 쪽이 일어날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 기본적으로는 한쪽만 100%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쪽이 메이저, 한쪽이 마이너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구분을 명확히 뭐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냥 큰 틀에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단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뉴클레오필릭이 한쪽이 고분자의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를 더 받아서 이렇게 SN1 반응이 일어나기가 도리어 더 힘들다라는 얘기야. 왜?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요 뉴클레오필릭이 얘가 덩치가 큰 고분자가 돼버리면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SN2 반응이 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제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SN1, SN2 반응하고 동시에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먼저 엘리미네이션 E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X가 빠져나가면서 솔볼리시스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띈다고. 아까 SN1 반응에선 얘가 얘를 공격하면 SN1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하기 전에 옆에 있던 카본에 붙어 있던 프로톤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얘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E1 반응이야. E1 탈리 반응, 엘리미네이션. 자, 이거는 지금 요 물질하고 요 물질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앞 단계는 똑같다. 솔볼리시스가 일어나서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띄어. BR이 빠지고.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메탄올의 요 O가 여기를 공격해요. 요 론페어드 일렉트론이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SN1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요쪽에 붙어 있던 H 하나가 전자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H가 플러스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 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빠져나온 건 HBr 똑같은 거지만은 아무튼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메탄올하고는 반응 안 하고 이렇게 이원 형태로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SN1 반응이 일어날 때는 크건 작건 옆에 H가 있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이원 반응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겠지만 아무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E2 반응도 마찬가지야. 아까 E1 반응하고 똑같이 밑에 있는 그림이 E1 반응이라면, E1이 아니고 미안, SN2 반응이라면 마찬가지로 E2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요 뉴클레오필릭을 지금 여기는 베이스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얘가 H를 옆에 있는 H를 빼갖고 오면은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E2 반응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는 B로 쓰고 여기는 뉴클레오필릭으로 썼으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B도 여기는 지금 베이스라는 표현인데 얘는 베이스는 H를 잡아당기는 갖고 오는 놈이기 때문에 결국 뉴클레오필릭이나 베이스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E2 반응은 SN2 반응하고 컴피터티브하게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뭐 옆에 H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우리 유기화학 시험 문제에 보면 어떤 반응 이그샘플을 놓고 SN1, SN2, E1, E2 어느 게 메이저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게 된다고. 결국 지금 얘기한 네 개는 어떤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거여서 메이저하고 마이너한 포션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고분자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는 우리가 이런 엘리미네이션은 거의 얘기를 고려를 안 해. 그러니까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즉 고분자화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치환 반응은 바로 SN 반응이고, 요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